윤석열 당선인 측, 특히 최측근인 장제원 비서실장이 어이가 없다라고 반응을 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무슨 사건이고 왜 윤석열 당선인 측은 어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묘하게 윤석열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 간의 묘한 힘겨루기 내지 신경전, 국면으로 이 검수완박 이야기가 접어듭니다.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서 회기를 쪼개는 꼼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다 아시는 사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 일정 내에 검수 압박을 다 통과할 수가 없게 돼버린 겁니다. 회기를 쪼개다 보니까. 그러자 민주당이 청와대에 급기야 국무회의를 좀 연기해달라라고 강하게 요청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부인하지 않았는데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에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요청하는 그런 일일 시위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스스로 자기를 거부하는 분들이라서 대통령님께도 자신들이 합의했던 안을 거부해 주십시오 이렇게 정말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무회의 개최 시점이랑 방식에 대해서 좀 관심은 혹시 청와대 쪽에 뭐 요청하시거나 이런 생각이 있으신가요?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만 당의 의사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 내가 하진 않았지만 당이 건의를 했다. 즉, 회기 쪼개기로 검수완박 강행 일정이 틀어졌으니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회의도 미뤄라라는 요구를 당이 청와대에 했다라는 겁니다. 장제원 비서실장은 어이없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검찰 별건 수사 금지 규정 등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남았잖아요. 이제 그것도 본회의에서 지금과 똑같은 방법으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필리버스터 회기 쪽에서 강제 종료하다 보니까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 일정과 민주당이 이 형사소송법을 처리해야 하는 본회의 일정이 딱 겹쳐버린 겁니다. 즉 국무회의 이전에 이게 다 강행이 돼야 되는데 그럴 수 없게 된 거죠. 내일 오전 예정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를 급기야 미뤄라. 청와대는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제원 실장은 어이가 없다. 국민의힘은 마지막 꼼수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병현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는 민주당의 요청 때문에 뒤로 밀리게 되는 건데, 밀리게 될 수도 있는 건데, 야, 이 그러니까 민주당의 스케줄에 차질이 생긴 겁니까? 그렇죠. 애당초대로 진행됐으면은 아마 5월 9일 대통령이 임기 내에 처리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고요. 5월 3일 예정된 국무회의 내에 처리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봤던 아수라장의 모습은 토요일의 모습인데 그때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했지만 필리버스터를 있는 그대로 허용하게 되면 회기가 긴 기간 동안에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회기를 쪼개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날 사전까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중단이 되고 다음 회기 때인 바로 그게 내일자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내일 이 법안을 처리하게 되면 이게 이제 대통령이 공포하게 되는 정부로 이송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국회로 법안이 처리된 내용들을 공포하는 기간에는 15일 이내에 공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국회에서 처리됐던 내용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거부권의 행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꼼꼼히 찬찬히 이 내용들을 살펴보고 난 다음 이 사안들을 공포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걸 국회에서 처리하자마자 국무회의를 잠깐 오전에서 오후로 뒤로 미루거나 하면서 긴급하게 대통령 임기 내에 처리하려 한다면 결국 국회에서의 절차부터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꼼수와 누더기로 점철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무리한 처리라는 이 비판에 피해갈 길이 없어 보이거든요. 끝이 좋아야 이제 모든 게 다 좋다 뭐 이런 말들도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임기 5년을 마무리 짓는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소회, 상징성도 중요할 텐데 왜 이런 일들의 마지막 순간 국무회의까지도 이렇게 엉성한 방식을 취해가면서 법안을 무리하게 처리하려 하는지 매우 아쉽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도 조금 검토는 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라도 근데 지금 뭐 몇 시간 미루는 걸로 바로
강행한다면 이게 무슨 검토의 의미가 있냐라는 비판과 함께 나름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인데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부응하는 모양새로 밀어버리면 그게 대통령에게도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비판이에요. 청와대에 있었던 전재수 의원님, 네. 대통령이 연기해 주나요? 그러니까 이게 장제원 의원이 이제 어이없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어이없을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국무회의는 다양한 형식으로 열립니다. 김병민 대변인 말씀처럼 이제 매주 화요일 그날만 딱 열리고 대통령만 주재하고 이렇게 아주 엄격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요.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매주 화요일 날 열리는, 그리고 국무총리가 또 주재할 수 있는 국무회의도 있고, 그다음에 국무회의도 임시 국무회의가 여러 차례 열립니다. 예. 예를 들면 가장 최근에는 이제 윤석열 당선자께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예비비 136억을 이제 예비비 승인을 하기 위해서 임시로 국무회의를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연 적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무회의라는 것은 대통령이 주재를 하거나 국무총리가 주재를 하거나 정기 국무회의가 있고 임시 국무회의가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의의 없을 일은 아니고 그동안 해왔던 방식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꾸만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마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이 검찰개혁 법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국회의장 중재안을 받았을 때 굉장히 저희들이 주장한 것에서 많이 후퇴된 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로부터 중재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합의 정신을 존중을 해가지고, 그리고 국회의장이 이 국회 입법부 수장의 중재안을 받지 않으면 일체의 의사진행을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받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합의안을 진행을 한 것을 어떻게 이게 꼼수고 이런 게 되겠습니까? 예. 합의대로 추진한 것이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차례 그 말씀을 강조해 주셔서 다음번에는 그 말씀 또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합의한 거를 추진한 거다. 독단 강이 아니다라는 말을 특별히 또 그렇습니다. 강조를 해줬고, 김병민 의원은 그게 무슨 합의된 거냐. 정의당 요구 받아들이고 합의한 거는 많이 달라진 거 아니냐라는 의견입니다. 국민들께서 좀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